그나마 고려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끼리 이런 걸 했다면 거의 뭐 실형이 거의 뭐 불가피하고 좀 중환형이 불가피했었던 케이스인 건 맞습니다. 친형은 징역 3년 6개월, 형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를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이미 뭐 이 사건은 지금 4년 동안 됐고 항소심까지 이어졌고요. 1심 결과에서는 형이 뭐 2년 형을 받고 아마 형수는 무죄를 받았는데 2심 결과에서는 박성웅 씨가 3년 형을 받고 형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해서 양쪽이 다 유죄가 나오는, 그리고 피해액도 약 100억에 육박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액수인데 그렇게 장기간 범행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론도 그렇고요. 하지만 범행에 있어서의 그 어떤 판단에서는 형의 양정의 여러 고려가 필요한데, 어떤 행위가 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그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피해가 회복됐는지 초범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형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혼 전후로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고소를 하면서 비화된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고소가 있어야 이런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됐거든요. 그만큼 사안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친족 상도례까지 폐지가 되니 사기, 절도, 친족 간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무조건 다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어 있으니 이제는 좀 양정에 있어서 좀 세게 그나마 고려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끼리 이런 걸 했다면 거의 뭐 실형이 거의 뭐 불가피하고 좀 중환형이 불가피했었던 케이스인 건 맞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폐지되었는데요. 이 법은 무엇일까요? 친족 상도례라는 거는 친족 간에, 그러니까 서로 상이죠. 서로 간에 이제 뭐 그러니까 뭐 훔치거나, 흔히 절도, 사기, 횡령 뭐. 근데 요즘에는 이제 횡령 사건이 많죠. 왜냐하면 그 가족 공동의 어떤 기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 또 상속인들 사이 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국가에서 특별예, 친족의 서로 이런 법률적인 그 재산적인 범죄에 대한 특례, 이겁니다. 그래서 328조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범죄들에서 그런 면제 규정, 그리고 꼭 고소를 직접 하여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뭐 공소권의 어떤 특례 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 헌법재판소가 보니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친족지간에도 분명히 이런 재산 범죄를 하면 이거는 형을 면제해주면 안 되지, 처벌해야지. 고소 없어도 이거는 국가에서 보기에 너무 심하잖아 라고 하면 이건 직권으로 좀 수사를 하거나 범죄로 문제를 삼아야지 라고 하는 규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그게 바뀐 게 만 1년이 채 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의 이런 형벌 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아주 뭐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실제로 상담 오는 그 가족분들도 어머니가 조금 치매이시거나 부모님이 조금 이제 돌아가실 뭐 상황이 임박했을 때 이 공동 재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누군가 빼돌리거나 그 공금을 좀 가로채는 형제들, 자매들, 자기의 아들, 또 자기의 부모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과연 친족상들의 규정, 옛날 규정이 우리 사회에 부합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 싸움이 4년이나 지속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박성웅 씨 입장이나 이제 새로 결혼한 그 부부, 박성웅 씨 부부의 입장에서는 몇십 년 동안 이런 행동을 했어 라고 해서 다 묶어서 일단 피해를 호소했는데, 우리가 이제 공소시효 제도라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당연히 친족 상도례라는 것도 있어서 막 굳이 문제를 막 삼지 않았으면 그 죄들을 문제를 안 되는 그런 고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경찰 조사도 처음엔 좀 미온적이었던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뭐 2심 판결에서는 아예 부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가까운 친족 간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면서 그나마 양정을 세게 한 것이 3년 이상의 형, 그리고 또 이제 1년의 집행유예 2년, 이렇게 각각
형과 형수에 대해서 내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법은 원래 좀 느립니다. 이제 소극적인 어떤 국가 행정력의 작용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영국의 그 유명한 법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신선한 사과는 향기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국 사법제도를 이제 애눌러서 비판을 했거든요. 영국에서는 아직도 300년 넘게 소송하고 있는 재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뭐 인도양에서 일어났던 해상 난파 사건, 또 해적이 무슨 갈취한 이런 사건은 도대체 관련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상속에 상속을 거듭해서 뭐 100년, 200년 이런 되는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은 끝났지만 보험회사 간에 보험, 재보험 이런 거 관해서 계속 싸우는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또 빠르다라고 하는데 또 외국에 비해서는 또 느리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그런 스피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어떤 사건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또 사회적인 조금 이슈가 크거나 하면은 또 우리가 평소에 그냥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굉장히 이 판단 기간 그리고 수사 기간, 재판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나는 좀 관행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고쳐져야 되겠죠. 예.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이 형벌이 뒤집힐 확률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양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이제 사형 무기나 10년 이상 형이 나왔을 경우에 한정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어떤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만약에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1심, 2심이 지금 거의 만 2년 이상 진행되면서 수많은 어떤 증거가 제출되고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실 판단을 전제로 한 법리적인 어떤 적용이었으므로 법리 판단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지난 재판이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과연 이 박수홍 형의 부부를 형수의 그런 죄에 대한 판단을 뭐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뭐 양형을 좀 감액해 준다거나 이런 여지는 좀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증거 판단이나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형수의 경우에 나는 이 1심에서 이건 정상적으로 재판을 잘 받아서 무죄가 나온 건데 2심에서 뭐 다른 증거가 좀 적용되고 또 법리 판단을 달리한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하면서 3심을 이제 해석한다면 3심에서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조금 법리적인 여지 뭐 다툼 내지는 뭐 해석 뭐 아니면 판단, 재판단 여지가 있겠죠.